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재테크의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출 재테크,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면 뭐 저희가 돈을 더 많이 불리는 방법이라고 생각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나가는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더 많은 돈을 버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가는 것을 줄이는 것도 재테크의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고요. 지출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없이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집을 살 때도 대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차를 살 때도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들을 생활을 하는데 대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아니면 대출을 잘 받는 방법들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뉴스 기사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는 직장인의 83% 정도가 월급을 잘 모아서 투자를 한다거나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잘 모아서 돈을 불리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나가는 걸 줄이는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출을 너무 잡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 중에서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거든요. 네, 근데 이 신용카드에 대한 지출을 못 잡으니까 결혼 자금을 못 모아서 결혼을 못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지출을 줄이는 재테크의 방법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차를 보자라고 하면 저희는 오늘 이제 대출 금리를 사실은 비교를 하라는 걸 가장 먼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들도 너무 많고요. 이제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금융기관이 너무 많죠. 그러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자율을 다 다르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평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교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한 1%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차이가. 그러면 이 1% 차이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평균 대출 금액이 1억이 넘는다라고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가장 큰 금액을 많이 대출을 하고 가장 긴 기간을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1억 정도를 한다는데 1억에 연 1% 이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10%면 1000만원, 1%면 100만원, 한 달이면 8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연봉을 무조건 100만원씩 올린다? 가능도 하겠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 달에 10만원 저축 더 하세요. 조금 더 모아야지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얘기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10만원 저축 늘리는 거 일반 사람들 쉽지 않거든요. 내가 왜냐면 10만원을 늘리려고 하면은 다른 지출 10만원을 줄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도 충분히 금리 비교 하나만으로도 내가 10만원을 저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용 점수제, 신용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용 등급도 아직 활용은 하고는 있으니까 등급과 점수가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조회하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테크를 잘하는 방법은 뭐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돈 많이 벌면 됩니다. 네, 그러면 딱히 재테크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침 제가 또 뉴스 기사 중에 트럼프가 4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얼마를 번지 아세요? 얼마를 번지? 4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데 대통령 월급으로 받은 거는 대부분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거 외에 번 돈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된답니다. 4년 동안 번 돈이 1조 2천억 정도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 다른 부동산 자산, 뭐 이런 것들 여러 사업체들에서 돈을 많이 번 건데,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적게 번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골프장이 좀 많이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재테크 잘하는 방법은 돈 많이 벌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트럼프처럼 많이 물려받고 돈을 많이 불리고 어마어마한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른 방법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 방금 전처럼 돈을 많이 벌면 되는데 이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볼 겁니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정지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1번이 대출이고요, 2번이 보험료예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많이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아는 지인들, 엄마, 친구, 먼 찬스에서 이것저것 가입한 보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고정 지출입니다. 보험료도 20년 납부하는 거고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것도 대부분 20년 상환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간 돈이 무조건 나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비소비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이 비소비 지출에는 방금 얘기했던 대출 금리도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 외에도 저희가 뭐 알게 모르게 나가는 이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자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침에도 이제 멜론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아침 6시부터 이런저런 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안 듣는데 정기 결제되어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멜론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게 몇천 원이 안 되지만 그냥 막 나가는 것들도 많아요. 또 무이자로 저희가 뭔가를 많이 결제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무이자를 안 되는 항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자로 나가는 지출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한번 싹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직접 해주기 때문에 상담할 때 보면은 사람들한테 항상 꼭 챙겨오라는 게 있어요. 3개월치 월급 명세서, 3개월치 카드 사용 내역서, 네. 3개월치 은행 거래 내역서, 네. 요거 3개 뽑아오라 그래요.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에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들도 확인이 다 돼서 그 안에서 제가 체크를 해요. 이런 불편한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러면은 심지어 그걸 보다 보면은 내가 이런 돈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는 최소 받는다라고 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뭐 금리의 뭐 이런 것들은 뭐 본인들의 신용 등급이나 상황이나 직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5% 내외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5% 정도만 계산을 해도 뭐 이제 실질적으로는 한 4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줄여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자 5만원을 줄이는 거는 저희가 저축을 5만원 늘리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1%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선은 제가 첫 번째는 금리를 비교하라 그랬죠. 금리를 비교할 때는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과거 뭐 5년 전, 10년 전 같은 경우, 5년 전도 아니죠. 한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품을 팔았어야 됐어요. 이 은행 대출 상담사 만나보고 저 은행 대출 상담사 만나봐야 됐었는데, 최근에는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금융기관도 이렇게 뭐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1금융권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1금융권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큰 은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은행들이 이자율이 싸요. 그리고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신용 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럼 1금융권은 시중은행, 2금융권은 그 아랫단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보험사도 들어가고요. 여러 군데가 들어갑니다. 3금융권은 저희가 사채, 불법 금융업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1금융권으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도 1금융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큰 금액뿐만이 아니라 소액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제 카드 지출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뭐 소비를 못 잡아서 모을 돈이 없다 이런 뉴스 기사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되면은 1번 지인 찬스를 쓰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좀 그러니까 그냥 카드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 카드로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3금융권에 거의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에는 그냥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가면 비상금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 이용하시는 게 신용점수 하락에 조금 더 악영향을 적게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전국은행연합회를 들어가면 여기 보이세요? 자주 찾는 메뉴에 보면 대출 예금금리, 맞춤 상품 검색, 가계 대출 금리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각종 수수료도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 들어가서 요거 확인하시면은 쉽게 비교하실 수 있어요. 들어가면은 여기가 체크할 수 있거든요. 전체 체크하시니까 가장 편하긴 하죠. 뭐 KDB 산업은행부터 신한, 우리, 하나, 카카오, K뱅크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행들 중에서 큰 은행들, 제주, 전북, 광주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체크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전체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대출 종류가 쭉 나옵니다. 분할상환, 일시상환,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 저는 뭐 필요한 것들을 체크를 하고 대출금리 상세 보기를 저는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또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등급별로 쭉 보이시죠? 네. 등급을,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점수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등급별 점수 환산하는 게 또 다 달라요. 저희가 이제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 기관이 크게 보면 두 군데가 있는데, 올 크레딧, 그 다음에 나이스,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점수를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등급 환산하는 그거는 조금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아, 내 등급이 어느 등급이구나, 그러면 금리가 어디가 가장 저렴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3에서 4등급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에서 4등급일 때 쭉 보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저렴해요? 지금 저희가 눈으로 보는데 여기 2.69 광주은행이 제일 저렴하네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제일 비싼 데가 지금 3.01%예요. 대부분 국민은행이 더 좋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국민은행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월급 통장 국민은행이니까 나 그냥 국민은행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저와 최고, 여기 스탠다드 차티스 있네요. 2.64 광주은행보다 사실은 더 낫네요. 그러면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저는 KB국민은행 안 가고요, SC 스탠다드 차타스 갑니다. 네. 왜? 0.3% 차이 나잖아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융권은 저희가 흔히 하는 저축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축은행도 중앙회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랑 보이시죠? 아니면 네이버에 그냥 저축은행 중앙회라고 치시면 다 검색이 됩니다.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금리 보기, 상품 안내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클릭을 해 보시고, 또 이거 생명보험협회에서도, 그러니까 그 보험사에서도 대출을 해준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신용대출은 잘 안 해주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렇게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도 해줍니다. 그래서 1금융권보다는 뭐 가끔 저렴할 때도 있어요. 특정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대부분의 상품들은 1금융권보다는 조금 더 금리가 비싸고요. 2금융권인 저축은행보다는 조금 더 금리가 싸요. 그러면 내가 1금융권보다는 안 돼, 근데 2금융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라고 하면 저는 생명보험협회를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도 뭐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이나 뭐 금융상품 한눈에 뭐 그냥 이렇게 치시면 다 검색이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LTV나 DTI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대출금리 비율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는 몰라도 되긴 해요. 예, 은행 가시면 대출 상담사가 거기에 맞게 한도 얼마 나옵니다 라고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이거 뭐 공부를 많이 해요, 뭐 해야 돼요 라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거. 저희의 우선순위는 비교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출을 한번 받으면 기다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끝. 아, 나 대출 받았으니까 뭐 그냥 이제 뭐 알아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뭐냐? 저희가 처음에 이제 대출 받을 때 상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 등급이 뭐 제가 한 4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뭐 대출금 상환 열심히 하고 다른 뭐 월급 급여가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니까 지금 이제 제가 2등급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아까 그 1금융권, 전국은행연합회 금리 비교해서 보시면 1, 2등급과 3, 4등급은 다르잖아요. 구간 자체가. 그러면 제 구간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금리 낮춰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이제 법으로 정한 거예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거는. 그리고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거를 차지하는 게 신용 등급도 있지만 그것도 있습니다. 제 월급. 그러니까 연봉이 오르면 우량으로 봐서 대출 금리가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아니면 제 직업이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4대 보험 얘기하거든요.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월급 대비 이게 딱 정확히 찍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제 지금 4대 보험이 돼요. 다시 산정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정부기관의 취직이라고 또 써있죠. 공기업에 취직을 하면은 또 우대를 해줍니다. 왜? 공기업은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퇴직금 담보를 저희가 묶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던가 뭐 자산이 올라간다던가 부채가 줄어든가 하면은 제 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까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은행에 전화해서 나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된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서류 어떤 거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대출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내가 대출이 있다거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은행에 전화를 해서 혹시 내가 조금 기존에 비해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는데 내가 들어보니 뭐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거 뭐 내가 해당됐는지 좀 확인해 주면 안 돼?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도 대부분 있어요. 제3금융권 뭐 대부업체들이나 이런 대출 같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리만 해당이 되지 금리 인하 요구권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1, 2금융권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자금으로 이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금리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고정금리예요. 그런 경우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출 기간 내에 최대 2번까지만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또 했다. 대출을 추가로 또 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신용 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신용 점수입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딱 두 군데 회사의 나이스나 올크레딧, 올크레딧 같은 경우 KCB 신용 정보인데 여기에서밖에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기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전국민 무료 신용 조회 서비스라고 해서 1년에 한 3번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서 불편하게 써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토스나 카카오뱅크에서도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 들어가거나 카카오뱅크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 신용점수 조회하기라고 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이스와 그 올 크레딧이 있는데 토스와 카카오뱅크에서 조회하는 거는 올 크레딧의 정보를 끌어와요. 근데 은행들은 대부분 나이스의 정보를 우선시해요. 나이스 신용평가. 그러면은 저희가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토스나 카카오에서 조회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나이스 신용정보 들어가서 거기서 조회한 점수를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등급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그 저희가 요즘에 렌탈 많이 하잖아요. 렌탈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정보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올 크레딧의 정보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뭐 카카오뱅크나 토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뭐 보증보험 이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는 보증보험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 전세자금 대출 말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것들을 보증을 해주는 보험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집주인이 떼먹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런 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신용 점수는 또 그 나이스가 아니라 올 크레딧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분하는 게 조금씩 다 달라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심플하죠. 우량한 대출 받고요. 대출금 적게 유지하고요. 잘 상환하고요. 요거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점수가 바로바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빨리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런 거 확인하면 됩니다. 네, 저희가 핸드폰 요금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거 꾸준히 내고 있는 거 뭐 거기에 쉽게 요즘에는 그 신용점수 올리기라고 이렇게 탭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클릭하면은 요거 성실 납부 내역 바로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내가 뭐 가입한 통신사의 아이디 비밀번호만 알면 바로 땡겨올 수 있어요. 정보. 그래서 성실 납부 내역이나 아니면 나라에 세금 내는 거, 공과금 내는 거 이런 것도 성실 납부 내역 땡겨올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 꾸준히 내는 거. 아니면은 연말정산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소득 기준으로도 올릴 수 있으니까 조금 쉽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뭐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개념이라는 걸 조금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테크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아까 트럼프 제가 얘기했죠. 네, 그 월급 뭐 그 대통령 월급 몇 억 받는 거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아. 그냥 기부할 거야. 왜냐면 그걸 안 해도 4년 동안 번 게 1조가 넘잖아요. 이렇게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사실 재테크를 크게 고민할 건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하나만 하면 돼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재테크 책을 많이 사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 빠듯하게 사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아요. 아니면은 이제 집에 계시는 주부들이 가장 많이 보시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는 돈을 쪼개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내가 버는 돈을 크게 늘릴 수는 없거든요. 한순간에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하자고요. 첫 번째,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네, 지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월급 통장 한번 싹 보시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내역을 잘 안 봐요. 옛날에는 월급을 받고 나면은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렇게 그 통장 그 뭐라고 하죠? 네, 거래를 넣어가지고 쭈루룩 다시 찍히게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보는 맛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보게 되면은 내가 지출이 어디 나가고 있구나 라는 걸 솔직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신용카드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여기저기 자동이체로 나가는 것도 많죠. 그래서 뭐 흔한 말로 이 통장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월급은 내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제 지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월급 통장과 그다음에 지출 내역을 3개월치를 한번 쫙 뽑아서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모르고 있던 지출이 뭐가 있을까? 왜냐면 저희가 알게 모르게 월 정액제 결제한 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거를 활용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거부터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해줘 보면 그래도 한 달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은 줄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몰랐던 지출 내역을 암으로써 그냥 5만원에서 1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고정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 내역을 또 한번 쫙 뽑아보세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 불필요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 또 한번 줄여보세요. 여기서 또 5만원에서 10만원이 최소 줄어들 거예요. 그럼 저희는 벌써 한 20만원 가까이 줄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 대출은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대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일시불로 사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캐피탈 대출을 껴요. 근데 이 캐피탈은 3금융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자도 많이 내고요.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더 많이 미쳐요. 그러면 이 캐피탈을 최근 들어서는 큰 은행들에서 그 마이카, 신한 같은 경우 마이카 대출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1금융권으로만 그냥 이렇게 옮기기만 해도 신용 점수의 영향 조금 더 좋고요. 대출 금리 조금 더 떨어집니다. 이것만 해도 또 한 달에 10만 원은 또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출도 있다. 주택담보대출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금리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 내외의 차이가 나는데 신용대출은 많게는 한 5%까지도 금리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대출 금리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막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거 보시고 딱 끝나고 나면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또 1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별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딱 네 가지만 해봤는데 한 달에 4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어요. 아낄 수 있어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0만원을 제가 월급으로 올린다? 연봉으로 하면은 1년에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또 연봉을 500만원 올릴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저는 한 달에 그 연봉 500만원 올린 거랑 제가 지출 줄여서 또 500만원 올린 거랑 그러면 저는 1000만원 올린 거잖아요. 남들보다는 한 달에 80만원 정도는 저축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개념을 한번 바꿔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재테크라는 거는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꾸준히 하고요. 그것만 하면은 사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저축했다가 그 1년 동안 1년 만기 저축 유지하는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연초가 되면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뭐 카카오 그 뭐 조금씩 저축하는 것도 하고 토스에서 잔돈 저축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3달 이내로 다 깹니다. 그리고 딴 데 씁니다. 그만큼 뭐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저축을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 내 거 점수도 확인해보고 내 대출 내역도 확인해보고 내 지출 내역도 확인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대출 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